안녕하세요. 승강기를 강의하게 된 최기호라고 합니다. 저는 승강기를 많이 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주변에서 못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과목별로 요점 정리를 할 때에 중요하다고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강의를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합격되실 겁니다. 승강기는요, 자격증 시험에 4과목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어떤 과목이냐면은 승강기 개론, 그 다음에 승강기 보수, 그 다음에 기계 및 전기 기초 이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이와 같이 승강기 기능사는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과목에 의해서 기능사는 이제 60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60문제가 출제가 되면 36개를 맞으면 60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승강기능사 강의를 하는데 먼저 요점 정리를 과목당 하고요.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를 이제 푸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격증 시험은 문제의 은행식이니까 나온 것이 또 나오고 나온 것이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과목마다 요점 정리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관연도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집필한 승강기 기능사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펴보시면은요, 23페이지 승강기 개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승강기라고 하면 이 과목에 있어서 승강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한자풀이 그대로 설명을 하면 쉬워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기기다.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 내려가고 하는 기기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수평 보행기. 이 수평 보행기는 생소하죠. 영어로는 moving walk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험 출제에 수평 보행기라고 이렇게 출제가 되다가 어떠한 경우에는요, 무빙 워크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또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수평 보행기와 무빙 워크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되겠고요. 이 에스컬레이터와 수평 보행기는 같아요. 움직이는 것도 같고 그런데
구분을 한다면 에스컬레이터는 스텝, 이게 밟고서는 스텝이 있고요. 수평보행기는 스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할 때 수평보행기는 이 각도가 낮아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는 수평보행기보다는 각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다르죠. 이 수평보행기는 공항에 가면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도 이렇게 수평보행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승강기는 오르고 내리는 기기인데 그 종류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이제 크게 이와 같이 이제 구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23페이지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뭐니 해도 이제 이 승강기 쪽에서는 시험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엘리베이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 암기할 부분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얘는요, 엘리베이터 이 종류에는요 로프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압식이 있고, 이 로프식은 현재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하는 뭐 백화점이나 또는 뭐 고층 빌딩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다 로프식 엘리베이터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특수한 경우에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공부하는 이 책에는 로프식 엘리베이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로프식 엘리베이터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한 기기는 어디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무엇 완충기 예를 들면 그러한 것은 어디에 이렇게 위치에 놓여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우리 공부를 이제 하면 쉽게 암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 나갔을 때에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은 먼저 로프식 엘리베이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로프식 엘리베이터는 카가 있습니다.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쓰죠. 자, 사람이 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간혹 시험 출제에 케이지라는 말로 표현을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케이지. 이것은 영어 사전을 찾으면 새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람 타는 부분이 이제 새 집처럼 생겨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타는 카, 케이지 같은 의미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추라고 쇳덩어리로 이렇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카와 균형추. 그 다음에 이제 카와 균형추 얘네들을 로프로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프로다가 이렇게 몇 줄, 세 줄 이상을 쓰게 돼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용되는 이 로프들은 세 줄 이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줄 이상 카와 균형추 서로 연결을 이제 하지요. 그리고 시부라고 나옵니다. 시부.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시부, 도로래를 말합니다. 도로래. 근데 시험 문제 시부라고 나오거든요. 시부. 도로래입니다. 그래서 도로래를 카우에 붙이는 이 시부는 추시부. 주가 되는 시부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균형추 위에 붙여있는 이 시부는 보조시부. 역할은 주시부는요 여기에다가 전동기를 연결을 합니다. 전동기, 모터. 보조시부는요 연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얘는 균형추를 위아래로 오르고 내리고 하기 위해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만 해요. 속된 말로 겉도는 거죠. 카와 균형추가 있고 그 다음에 시부의 모터를 연결해서 모터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카가 올라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카가 내려오고 오르고 내리고, 이것이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부와 전동기 사이에 기어, 톱니바퀴죠. 기어가 들어가 있으면 기어드 방식, 기어드 방식 이렇게 말을 하고요.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기어드 방식이죠.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니까 속도가 빠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기어 레스 방식,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부와 전동기 사이에 기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인 경우에는 기어 레스 방식을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와 균형추는요, 그냥 이렇게 오르고 내릴 수는 없죠. 그래서 카와 균형추는 레일을 타고 다닙니다.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레일을 타고 오르고 내려요. 자, 레일. 그러면 이 레일은 카와 균형추를 일정하게 오르고 내리게 해주죠. 그래서 카를 안내한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일을 우리는 안내 레일 또는 가이드 레일, 이 가이드 안내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가이드는 안내입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어떠한 경우에는 안내 레일 또는 가이드 레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 되겠죠. 자, 카와 균형추는 이와 같이 리를 타고 오르고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모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돌린다면은 카가 최상부로 갔을 때에는 이 카가 천장에 부딪힐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카를 최하층 너머까지 가게끔 모터를 돌린다면 여기에 사람이 탔다면 사람에게 충격이 가겠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카 쪽에 안전장치로 리미트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하층, 최하층에. 그 다음에 최상층에 역시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리미트 스위치 모양은 계획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접점이 있어가지고 카가 이 롤러에 닿으면 이 접점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형태죠. 카가 리미트 스위치에 닿으면 카는 더 이상 내려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카가 최상부에 있는 리미트 스위치에 접촉이 되면 카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질 않죠. 만약에 카가 최하부에 내려왔는데 이 리미트 스위치가 고장이 났다.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이 카는 바닥에 이제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미트 스위치 다음에 또 리미트 스위치를 하나 더 설치해 놨어요. 위에 리미트 스위치, 밑에 리미트 스위치 이렇게 또 설치를 해놨는데 얘네들을 우리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다. 그러니까 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리미트 스위치가 고장이 나면 카는 올라가겠죠. 또는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에 카가 닿는다면 카는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까지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카가 예를 들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리미트 스위치 고장 났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고장 났네. 그러면은 이 카는 바닥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카 안에 탄 사람들 충격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여기에 완충기를 설치합니다. 완충기.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장치. 스프링 완충기는 스프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카 밑에 이렇게 스프링 완충기. 그래서 이 스프링 완충기는 분당 1분당 60m 이하인 경우에는 스프링 완충기를 써요. 유위 완충기는
여기에 이제 기름을 넣어 가지고 여기는 이제 고무 패킹이고요. 그래서 유효환충기는 분당 60m 이하나 분당 60m 이상인 경우에 유효환충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덧붙인다면 카와 균형추 얘네들을 설계할 때에 균형을 맞추거든요. 카축, 균형추 쭉 무게가 같게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항상 카와 균형추가 움직이면서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느냐, 어떠한 경우에 불규정이 되느냐, 이러한 경우에 불균형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카가 40층 올라갔다. 균형치는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이 로프 강철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로프가. 그 다음에 이 직경이 8mm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프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균형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카와 균형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 설계할 때에 저속이나 중속인 경우에는 체인을 매달아요. 이렇게 체인을 카와 균형추에 매달아 놓습니다. 물론 얘네들을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풀리로서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하지요. 근데 고속인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소리가 나요. 철렁철렁철렁 되고. 그래서 고속인 경우에는 체인을 쓰지를 않고 로프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 얘와 얘의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균형 체인, 균형 로프라는 말이 우리 이제 교재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로봇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은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 유압에 의해서 카가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형태의 엘리베이터를 유압식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이 유압식 엘리베이터에는 직접식이 있고 간접식이 있고 펜터그래프식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식 유압 엘리베이터 설명을 하면은요, 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런저를 램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자, 얘네들을 실린더,
잭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실린더에는 오일이 채워져 있습니다. 펌프 모터를 돌리면 압이 가해지지. 그러면은 이제 이 압에 의해서 이 풀원자가 올라가는. 그러면 이제 이 칸은 올라갔다가 또 압을 빼면 이 칸은 내려오겠죠.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유압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형태의 엘리베이터가 유압식. 그 중에서도 풀원저 위에 카가 바로 있는 그런 형태의 엘리베이터를 직접식 엘리베이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식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를 로프로 감았어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시부에 얘를 이제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풀원저가 있고 마찬가지로 풀원저 실린더에는 이제 오일이 채워져 있겠죠. 그래서 펌프 모터에 의해서 압이 가해지면 오르고 내리는 여러한 형태. 풀원저 얘가 압을 빼면 내려올 것이고 카가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압을 높이면 카가 올라가는 간접식. 카가 풀원저 위에 있느냐? 카가 로프를 걸어가지고 시부에 이렇게 걸어서 얘를 오르고 내리게 하는 형태, 간접식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이제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직접식과 간접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펜토그래프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펜토그래프식. 얘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도 뭐 본 적은 없어요. 카가 이렇게 있으면 펜토그래프 얘네들로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펜토그래프 얘네들을 갖다가 폈다 접었다 함으로 인해서 카가 오르고 내리는 아주 재미있는 형태의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가해 문제에 보면은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종류로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압식 엘리베이터에는 직접식이 있고 간접식이 있고 펜토그래프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4페이지를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스크루식이 있고요. 그래서 나사의 홈 기둥을 따라 카가 이동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 기둥에다가는 그림에 있는 그와 같은 기어를, 카 측에는 그와 같은 기어를 이와 같이 이제 장치를 해서 카를 이동시키는 뭐 그러한 형태 스크루 방식.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렉피니어 방식이 있어요. 이 렉피니어 방식은 일정 직선의 부분에는 이제 그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을
그 다음에 작은 스포 기아를 렉 위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칼을 또 이동시키는 그런 방식도 이제 있어요. 이 렉피니어 방식은 공사 현장에서도 이제 간혹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속도별 분류. 이 엘리베이터 속도별 분류. 자, 이 부분이 이제 시험 출제가 잘 되는데요. 속도별 분류를 보면 저속, 중속, 고속, 초고속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저속은 45m/min, 그러니까 분당 45m 이하. 중속은 분당 60에서 105m. 고속은 분당 120에서 300m. 초고속은 분당 360m 이상.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러한 엘리베이터 속도에 의해서 이제 저속, 중속, 고속, 초고속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보면은 용도별 분류가 있습니다. 승용, 사람만 타는. 화물용은 화물만 운반하는. 인하용은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이제 이렇게 카에 태울 수 있는. 자, 여기서는 이제 인하용,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하용 엘리베이터는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이제 이렇게 운반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전동돔 웨이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동돔 웨이터는 엘리베이터 형태나 똑같아요. 단지 사람이 타면 안 되고요. 규모가 작고 또 엘리베이터에 실는 적재 용량도 일반 엘리베이터보다는 많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돔 웨이터 안에는 이게 불이 켜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돔 웨이터는 항상 이동시킬 때에 문을 잠가 놔야 합니다. 이 전동돔 웨이터는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서점 같은 경우에 1층에서 5층까지 올린다 했을 때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 사용이 되고 또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1층에서 밥을 해가지고 20층의 환자한테 음식물을 전달할 때에 이제 전동돔 웨이터를 이제 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제2절 승강기의 구조.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기계실, 그 다음에 카, 사람이 타는 카, 그 다음에 승강로. 승강로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오르고 내리는 길이죠. 네 번째 승강장, 사람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 이와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제3절 승강기의 조작 방식. 엘리베이터 칼을 이동시키는 방법에는요, 운전하는 방식과 무운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엘리베이터 걸에 의해서 조작이 되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걸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운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카 스위치 방식은요, 기동 정지가 운전자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
방식을 우리는 이제 카 스위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의지에 의해서 이제 기동이 되고 또 정지가 되고 하는 형태죠. 자, 26페이지 시그널 컨트롤 방식. 이것은 신호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신호 방식은 카의 진행 방향의 결정 또는 정지층의 결정은 눌러진 칸의 운전반 버튼 또는 승장 버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카문의 열고 닫는 그러한 이제 역할만 이제 합니다. 현재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 뭐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코드 컨트롤 방식. 이 방식은 운전원이 승객이 목적층과 승강장의 호출 신호를 보고 조작반 목적층의 버튼을 누르면 목적층 순서로 자동으로 정지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이제 무운전원 방식. 이 시험 출제에는 이제 운전원 방식보다 무운전원 방식이 이제 이렇게 출제가 간혹 되곤 합니다. 무운전원 방식의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식 자동 방식, 하강 승합 자동식, 승합 전자동식. 자, 시험 문제 무운전원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단식 자동 방식은 싱글 오토매틱 타입,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강 승합 자동식은 다운 콜렉티브 오토매틱 타입,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승강의 기사에는요, 싱글 오토매틱 타입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출제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싱글 오토매틱 타입이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메모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영어 원어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식 자동 방식은 먼저 눌러진 호출에 응답하고 운행 중에는 다른 호출에는 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물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기동이 돼서 종료가 된 다음에 다음 부름에 이제 이렇게 응하는. 그러니까 화물용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이제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강 승합 자동식, 다운 콜렉티브 오토매틱 타입. 이 방식은 4층 가는 사람, 5층 가는 사람이 카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4층 갔다가 다시 1층, 그 다음에 또 5층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좀 특이한 경우죠. 그런데 이 방식이 홍콩이나 유럽에서는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범죄 예방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는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이렇게 경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승합 전자동식. 승강장에 누른 버튼은 2개가 있으며 동시에 기억시킬 수 있다. 칸은 그 진행 방향이 칸에 누른 버튼과 승강장에 누른 버튼에 응답하면서 오르고 내린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승합 전자동식이죠. 자, 무운전환 방식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고, 단식 자동 방식, 하강 승합 자동식, 승합 전자동식 내용은 그렇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보면 제4절 복수 엘리베이터의 조작 방식, 군 승합 자동식, 그리고 군 관리 방식이 있어요.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구분하는 방법은요, 군 승합 자동식은 2대 내지 3대가 병설될 때에, 그 다음에 군 관리 방식은 3대에서 8대가 병설될 때에 구분이 되죠. 근데 군승합 자동식은 먼저 응답한 칸만 이동을 합니다. 군관리 방식도 같은 그와 같이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마이크로 컴퓨터를 써가지고 출근 시에는 이제 1층에 이렇게 8대가 다 이제 이렇게 대기하게 하는, 그래서 칼을 합리적으로 운행 관리하는 조작 방식이 군관리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군관리 방식은 방향등이 있는데 홀랜턴, 그러니까 화살표만 돼 있어요. 이 군관리 방식을 타려고 하면은 층표시가 없어요. 위쪽 화살표.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커다란 방향 화살표로 된 방향등만 되어 있다. 홀랜턴을 사용한다 하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